데이터 입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입수 형태는 크게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정형 데이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잘 만들어진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데이터들은 사실은 빅데이터 이전 시절부터 많이 활용되어 왔고, 예전에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대부분 정형 데이터를 정형이라고 해야, 정형이라는 말은 잘 정의가 되어 있는 데이터를 말하고요. 이 데이터들은 빅데이터 이전 시절부터 많이 활용되어 왔고, 비교적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아까 NC사리에서 말했듯 아주 잘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인 거죠. 데이터 의미가 명확하고 각각의 컬럼들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고 어떤 값들을 갖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 컬럼 값이 1이면 이 1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정형 데이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들은 대부분 과거의 RDB 형태의 데이터들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테이블 형태로, 아예 처음부터 테이블 형태로 저장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남기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컬럼의 정의라던가 아니면 값의 범위라던가 하는 부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고요. 그래서 비교적 다루기 쉬운 데이터로 알려져 왔습니다. 네. 그리고 빅데이터 시절 초기에는 대부분 데이터들을 정형 데이터 형태로 잘 정리해서 데이터를 남기면 분석하기 더 편하지 않겠나? 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 정의와 데이터 정의를 잘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안 그러는 건 아닌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데이터를 잘 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모든 상황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섞어서 사용하긴 하지만, 여전히 정형 데이터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뭐 데이터 전처리도 상대적으로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정형 데이터의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분석하기 용이한 데이터들을 말하고요. 분석하기 용이한 데이터라고 하면 분석을 할 때 의미가 명확해서 분석가들이 헷갈리지 않는, 데이터 자체를 열심히 들여다볼 필요는 없는 데이터들을 말합니다. 물론 각각의 컬럼의 통계나 아니면 데이터 자체의 통계를 위해서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하는 일은 많지만, 데이터 내부의 의미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살펴보는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적어도 그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정형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대부분 예전에는 서비스가 아주 긴 주기로 움직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요즘같이 웹 서비스가 아니라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서비스가 나가고 나면 그 서비스의 변경을 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한번 잘 정의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데이터가 충분히 많은 정보들을 여전히 계속 가져다 줄 수 있다는 확신도 있게 됩니다. 이 얘기가 생명 주기가 길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이고요. 그만큼 생명 주기가 긴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정형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충분히 있고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에 써놨듯이 목적이 있는 데이터, 로그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정형 데이터가 되겠죠. 게임 로그라던가 아니면 앱 다운 로그라던가 구매 로그 등이 되는데, 이런 데이터들의 특징은 목적이 명확한 거죠. 게임 로그는 사용자의 게임의 활동을 보기 위해서 게임 로그를 남기는 거고, 앱 다운 로그는 어떤 앱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다운받아졌는지 아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로그들을 말하죠. 네, 그리고 구매 로그도 어떤 유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걸 구매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고, 카드 트랜잭션이나 혹은 구매 관련된 정보들도 명확하게 데이터 형태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 형태들을 정형 데이터라고 부르고, 정형 데이터만 사실 들어온다면 데이터 입수 시장이 그렇게 복잡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 비정형 데이터가 문제가 되죠. 비정형 데이터는 말 그대로 아무런 정의도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말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개발자들도 로그를 남길 때 내 로그는 어떤 식으로 남길지 스스로 정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정의하죠, 대부분. 주어를 쓸 건지 아니면 동사를 먼저 쓸 건지, 동사를 현재형으로 쓸 건지 아니면 프리픽스를 붙일 건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을 개발자들이 하지만, 실제로 전체 서비스 입장에서 데이터를 보면 그런 데이터들은 모두 다 비정형 데이터로 처리되게 됩니다. 네. 나 혼자의 정의일 뿐 다른 사람과 정의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데이터들은 다 비정형 데이터로 처리되고요.
그러니 로그를 남기실 때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남기시고 나중에 어떻게 잘 파싱할지를 고민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로 남냐 하면 대부분 처음에는 서비스를 만들 때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대부분 알지 못해요. 물론 구매 로그가 중요하죠. 물론 로그인 로그도 중요하지만 로그인 로그 중에서 어떤 정보가 정말로 중요한 거야 라는 걸 대부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죠. 네. 네, 처음에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조차도 모르고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는 더더욱 모르겠죠. 아주 잘 알려진 데이터가 아니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비정형 데이터로 데이터를 모두 다 남기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디버그 로고처럼 남기죠. 대부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그러다가 필요 없는 로고들이 점점 하나씩 없어지고 필요한 로고들을 정형 데이터로 바꾸는 형태로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를 시작하면 일단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로그로 남기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물론 로그를 얼마나 많이 남기냐와 로그를 남기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크냐는 좀 다른 얘기이지만 대부분 서비스 개발자들은 로그를 열심히 남기고 싶어 하고 네. 일단 로그를 남겨놓고 나면 나중에 그 안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많이 쌓고 그 안에서 의미가 있는 보물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남기고 싶어 해요. 그럼 데이터를 많이 남기기 위해선 정형 데이터보다 비정형 데이터가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고 실제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건 뭐 다른 아주 유명한 회사들에서도 일단 데이터들을 먼저 다 남기고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할 때 비정형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아낼 거냐를 대해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들은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잘 분석할 건지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정형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는 아니지만 데이터가 중간에 데이터의 형식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형 데이터도 물론 중간에 컬럼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값들이 추가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우는 대부분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데이터를 정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는 일정한 규칙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남기기 때문에 중간에 데이터 형식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CSV로 충분할 것 같았는 CSV나 TSV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데이터를 쌓다 보니 제이슨이 유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어느 날부터 데이터를 그냥 바꿔버려요. 네, 그럼 그 데이터는 CSV 데이터로 봐야 하는지 제이슨 데이터로 봐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비정형 데이터로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일부 똑똑한 시스템들은 어떤 데이터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는 정형 데이터로 들어오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는 비정형 데이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채널에 따라서 하신 방법을 바꾸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일단 쌓아 놓고 나중에 분석하자는 쪽에서는 모두 다 비정형 데이터로 처리해야 하고 전처리 과정이나 ETL 과정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이 데이터가 CSV인지 JSON인지에 따라 적절히 파싱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데이터 형식이 아니라 데이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 컬럼이 1이었는데 이 1의 의미가 어떨 때는 남성이었다가 어떨 때는 아이였다가 어떨 때는 여성이었다가로 변경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경우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비일비재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1로 그냥 저장하면 상관없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1의 의미가 성인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1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처리해서 잘 잡아낼 거냐, 잡아내서 이거를 좀 더 의미 있는 값으로 변경해서 저장해 줄 거냐에 대한 논의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별도로 저장하는 쪽도 있고 메타데이터를 데이터에 녹여서 저장하는 쪽들도 있고요. 관련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도 있고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들, 아파치 에이블 같은 프로젝트들을 보면 컬럼의 데피니션들을 추가로 넣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가 이게 가장 많은 케이스일 것 같은데요. 대부분 장기가 발생해서 중간에 데이터를 넣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어제까지는 문제가 안 됐는데 새로운 패턴의 데이터가 새로운 패턴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내 서비스가 갑자기 장애 상황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일 경우에 갑자기 로그를 추가해요.
네, 어떤 함수가 정상적으로 호출되는지, 이 함수의 if 분기가 앞으로 타는 건지 뒤로 타는 건지 로그를 넣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로그를 넣어서 확인하기도 하고, 네, 그 로그를 일일이 찾아내서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실제 서비스 운영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나중에 중간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있고 어떨 때는 없는 로그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서버 운영 로그 같은 경우는 디버그 로그를 키면 그때부터 디버그 로그들이 막 들어오다가 다시 디버그를 끄면 인포랑 워닝만 들어오겠죠. 그런 경우에 그 디버그 로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고 어떻게 저장할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클라이언트 로그들도 비슷한데요. 클라이언트에서도 실제로 장애 상황이 되면 장애 크래시 레포트 같은 레포트들을 보내는데, 이 로그들을 별도의 채널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 로그로 취급해서 로그로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로그들도 동일한 형태의 로그로 처리돼서 저장돼야 되겠죠. 그런 경우들을 전부 다 비정형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한 줄 이상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겠죠. 네. 네, 이런 데이터 입수 방식과 데이터 입수 형태들이 존재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입수할지, 어떤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입수할지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내리는 판단들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실시간 데이터를 고려하고 계시겠지만 꼭 실시간 데이터가 답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서비스 쪽에서 제공해 주기만 한다면 사실은 배치를 입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어차피 데이터의 정합성이 거의 다 갖춰져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도 되고 배치로 받아도 되지만, 배치로 받으면 저희가 운영하기 훨씬 편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도 굳이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데이터를 꼭 실시간으로 무조건 받아야 하냐라는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아무런 이유 없이 실시간으로 넣어주세요라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데이터 엔지니어라면 실시간 처리에 대한 기술적인 어려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엔지니어들은 그걸 즐겨할 것이고 어떤 엔지니어들은 기피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 기술적인 판단과 별개로 이 데이터가 정말로 실시간으로 입수돼야 하는 데이터인지 아닌지는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는 애드옥으로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데이터는 애드옥으로 여러 번 들어오는 걸 보니 배치나 실시간으로 전환해서 입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입수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데이터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입수할지가 정해지게 되죠. 네, 예를 들어 신용카드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지만 아주 중요한 데이터고 실시간으로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많은 회사들이 실시간으로 받지 않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네, 실시간으로 받지 않는 회사들이 있고, 그 이유는 실시간 처리를 했을 때 중복과 유실이 발생하는데, 중복과 유실은 곧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안 받고 배치로 나중에 받는다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받기도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배치로 다시 받아서 정산하거나, 리더 팔로우 패턴이라고 부르는, 일단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들을 오류가 좀 나더라도 빨리빨리 처리하고 나중에 정산을 다시 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패턴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각각 상황에 맞춰서, 서비스 상황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데이터 입수에 대해서 어떤 오픈소스들이 사용되는지 간략하게 볼 건데요. 일단 과거부터 사용됐던 전통적인 것부터 네, 살펴보면 아파치 스쿱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파치 스쿱이라는 프로젝트는 커맨드 라인 형태로 지원되는 프로젝트이고요. 하드 클라이언트가 접근 가능한 머신에 크론 형태로 많이들 썼겠죠, 예전에는. 네, 하루에 한 번씩, 아니 뭐 6시간에 한 번씩, 5시간에 한 번씩, 뭐 12시간에 한 번씩 입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주세요 라는 형식으로 많이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적은 RDB 데이터를 HDFS로 복사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RDB의 특정 데이터들을 스냅샷으로 만들어서 HDFS의 스냅샷 형태로 제공하는 게 가장 많은 형태였을 거고, 인크리멘탈하게 하기에는 너무 들어가는 공수가 많기 때문에 인크리멘탈한 방식이 필요하다면 뭐 아파치 스쿱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썼겠죠. 카프카나 아니면 DB에서 직접 제공하는 인크리멘탈하게 데이터의 변경 사항을 알 수 있는 툴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파치 스쿱은 자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JDBC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DB에선 물론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요. 인풋뿐만 아니라 아웃풋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JDBC를 제공하기만 한다면, 제공하고 적절한 퍼미션을 갖고 있기만 한다면 대부분의 DB와 HDFS 사이의 데이터 정합성에 고려 없이, 정합성에 대한 어려움 없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왜 아파치 스쿠 같은 애들을 쓰냐? 보통 일반적으로 서비스 쪽에서는 서비스 DB에도 되고 어떤 복잡한 혹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쿼리들을 날리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당연하겠죠? 서비스 DB들은 응답 시간이 아주 예민한 DB들이고 응답 시간을 늘리는 혹은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쿼리들을 사용하는 걸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서비스 DB를 그대로 리드 온리로 복사하는 방식들을 많이 선호했어요. 그래서 리드 레플리카라고 불리는 리드 레플리카를 만들어서 그 레플리카에다 대고 직접 서비스들이 분석가들이 그 DB에다 대고 쿼리를 날려서 분석을 하기는 했죠. 그렇지만 DB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DB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 값이 바뀌잖아요. 인서트가 되기도 하고 업데이트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딜리트가 되기도 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스냅샷 같은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DB를 백업을 떠서 어떤 특정 스토리지에 넣어야 하는데 그 스토리지의 특성이 DB만큼 좋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치 스쿱이라는 프로젝트가 나왔고 DB를 스냅샷 형태로 HDFS에 밀어넣기 위해서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아파치 스쿱은 맵리듀스와 완전히 똑같이 동작해요. 맵리듀스라는 개념을 여기서 설명하진 않겠지만 매퍼와 리듀스로 이루어져 있고 스쿱은 매퍼만 사용합니다. 매퍼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해당 매퍼가 실패하면 그 매퍼의 작업을 다시 띄워주는 맵리듀스 자체의 리트라이 로직으로 인해서 장애를 대부분 알아서 해결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반대로 모든 매퍼에 대해서 다 DB 접근 권한이 매퍼 인스턴스에 대해서 DB 접근 권한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부분보다는 당연히 MR의 재시작, 아니 MR의 장애 대응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많이들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데이터 유실이나 중복 없이 매퍼 세팅을 적절히 한다면, 매퍼 세팅을 잘 나눠서 적절히 한다면 데이터가 유실이나 중복 없이 저장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치 스팍을 이용해서 비슷한 작업들을 하는데요. 아파치 스팍로 어떻게 하는지는 아파치 스팍 세션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치 스팍을 이용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아파치 스쿱이 배치나 애드혹 작업을 위해서 사용됐다면 모두들 아시는 아파치 카프카, 굉장히 유명한 오픈소스죠. 아파치 카프카는 주로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아파치 카프카 없이 돌아가는 서비스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고, 실제로 아파치 카프카는 데이터 분야뿐만 아니라 실제 서비스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파치 카프카를 메시지 큐 형태로 사용해서 펍섭 구조를 만든다거나 어싱크한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도 아파치 카프카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데이터 인제스천에서 어떻게 아파치 카프카를 쓰는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 카프카는 주로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사용되고요.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 처음이자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아파치 카프카는 스트림이라는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요. 말 그대로 데이터의 청크의 플로우인 거죠. 그래서 스트림 형태로 이루어진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이너리든 제이슨이든 아니면 특정하게 압축되어 있는 파일이든 이미지이든 모든 종류와 상관없이 청크 단위로 들어오는 스트림이라면 아파치 카프카를 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심지어 배치 쪽에서도 보내는 쪽에서 아파치 카프카를 이용해서 배치를 태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배치 쪽에서도 배치를 입수하기 위해서 스쿱을 사용하지 않고 각 배치별로 보내는 데이터를 스트림으로 만들어서 아파치 카프카에 밀어 넣으면 아파치 카프카가 실시간 데이터 수집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서 적재해 줄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이것을 위해서 뒷부분에서 다른 서비스들이 노력을 해야겠지만 적어도 아파치 카프카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배치와 실시간을 위해서 아파치 카프카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파치 카프카를 그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배치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너무 크다면 카프카 자체의 캐패시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하지만 일단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파치 카프카가 대용량 스트림 데이터를 다루는데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아파치 카프카와 비슷한 역할을 하던 메시지 큐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RabbitMQ니, AMPQ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RabbitMQ니, ActiveMQ 같은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도 물론 실시간 데이터 수집에 사용할 수 있죠. 그렇지만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의 양이 다릅니다. 네, 아파치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네, 초당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반면에 전통적인 AMPQ 프로토콜을 따르는 메시지 큐들은 많아봐야 몇만 건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유는 목적이 달라서 그런데 아파치 카프카는 일단 받은 데이터를 큐에 저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메시지 큐는 복잡한 트랜잭션을 지원해서 다양한 제시도 로직이나 아니면 다양한 처리 로직들을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카프카의 특징으로 삼는 것이 대용량 스트림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디스크가 충분하고 카프카 클러스터가 충분히 크다면 거의 무한대로 증식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서버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서도 샤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구조가 됐고요. 그 부분이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오픈소스로 발전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파치 카프카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일단 카프카 클러스터가 데이터를 받았어요라고 메시지를 리턴한다면 그 데이터는 유실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아주 특이하게도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적어도 유실이 되는 가능성은 없고요. 유실이 되지 않아야 하는 데이터, 중복은 되지만 유실이 되면 안 되는 데이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중복은 대부분 고유값 id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UUID 같은 걸 넣어서 중복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유실이 더 큰 이슈가 되고요. 유실이 되지 않는다면 중복은 충분히 리소스를 투입해서 제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유실은 리소스를 아무리 많이 투입한다고 해도 없어진 데이터를 살려낼 수는 없겠죠. 네, 없어진 데이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지만 없어진 데이터를 살려내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유실이 조금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를 건들지 않고 데이터가 예를 들어 바이너리 형태로 되어 있다면 바이너리 형태의 데이터에 추가적인 정보를 주입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바이너리 형태의 구조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프카 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메타데이터를 헤더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헤더를 지원함으로써 데이터를 변경시키지 않고 이 데이터가 어디서 날라온 데이터인지, 언제 날라온 데이터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 데이터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의 변경 없이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처리 플로우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파티션 키를 통해서 순서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서비스에서는 중요하기도 하고 어떤 서비스에서는 중요하지 않기도 한데 예를 들어 그냥 사용자의 액티비티 로그를 수집하는 쪽이라고 가정해보죠. 사용자 액티비티 로그는 단순히 쌓이기만 하는 로그이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가 보장되지 않으면 분석할 때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의 순서가 꼭 보장돼야 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성능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간의 순서를 보장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쌓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 주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주문 데이터가 있는지 주문하려는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물품에 대해서 결제 버튼을 수량을 선택하고 결제를 누른 다음에 실제 결제가 일어나거나 취소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시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처리될 때도 취소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문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주문이 먼저 일어나고 그 주문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거나 취소되었거나에 대한 순서를 보장해야 하죠. 이런 경우에는 파티션 키를 사용해서 순서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특정 프로세스가 처리하도록 적어도 같은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같은 프로세서가 처리하도록 파티션 키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런 파티션 키 조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순서를 보장하는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파치 카프카에서 이걸 지원한 지 가장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기능이고 그만큼 카프카의 사용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플루언트D라는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데요. 앞에 아파치 스쿠비나 아파치 카프카는 아파치 재단의 데이터 입수를 위한 오픈 소스였다면 플루언트D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고 불리우는 오픈 소스 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인제스션 메커니즘입니다. 주로 로그 데이터로 수집하는 데 쓰이고요. 처음부터 로그 데이터 수집을 위해 최적화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을 해보면 파일로 남겨진 로그를 처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들이 많아요. 네, 예전에는 인코딩 문제도 있었고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서비스에 따라서 파일을 남기는 방식도 다르고 어떤 서비스는 C로 되어 있어서 UTF 파일로 안 남기고 ASCII로 남기고 어떤 애들은 UTF 파일 포맷으로 남기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 바이너리로 남기고 어떤 애들은 JSON으로 남기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그것보다 파일의 내용도 문제지만 실제 파일이 어느 날 서비스가 리뉴얼 되면서 로그 파일 자체의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YYYY MMDD였는데 MMDD YYYY로 남긴다던가 하는 등의 파일 이름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파일 이름이 변경되면서 로그 파일에 남는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들도 있죠. 네. 안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실제로 모두 다 일어나고요. 네, 파일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데 특정 파일만 깨져 있는 경우들은 파일을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할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 파일이 깨져 있으면 대부분 장애로 인식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플루언트D라는 애가 나왔고요. 네, CNCF라는 오픈소스 파운데이션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픈소스 플랫폼이고요. 아파치 플룸이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파치 플룸이 현재는 많이 안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파치 플룸이 초창기에는 파일을 롤링해서 그 파일에 있는 데이터들을 HDFS에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파치 플룸 클러스터들을 많이들 사용했는데 그 부분이 최근에는 아파치 카프카로 많이들 대체되고 있고 카프카에서도 충분히 플룸을 대체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나 서드파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플룸은 많이 쓰이지 않고 오히려 카프카로 커버할 수 없는 영역들, 로그 데이터들을 파싱하거나 아니면 로그 데이터 전문 분야, 로그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은 카프카보다는 플루언트D를 사용하는 쪽이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루언트D에서는 자체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모듈까지 전부 다 제공하기 때문에 카프카처럼 저장한 다음에 그걸 뽑아내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도 플루언트D를 사용하는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루언트D가 가장 강점을 발휘하는 부분이 시스템이 이미 남겨진 아니면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소프트웨어들의 로그들을 수집하는 일인데요. 예를 들어 시스로그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히 잘 정의가 되어 있고 시스로그의 모든 포맷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포맷들에 대해서 로그를 수집하는 것에는 그냥 플루언트D를 설치만 하면 되는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파치나 엔진엑스 로그 같은 경우에도 아파치나 엔지니어스 로그는 포맷들이 거의 정해져 있고요. 포맷들을 파싱하는 방식까지 아주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플루언트D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알람이나 분석이나 아니면 저장을 위해서 별도의 추가 모듈이 필요하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알람 기능도 가지고 있고 분석을 위해서 엘리스틱서치에 직접 데이터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저장을 위해서 몽고DB나 HDFS에서 저장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기능들도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쓰이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장점은 뭐냐면 아파치 카프카는 데이터를 남기기 위해 서비스 쪽에서 별도의 모듈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모듈을 서비스 안에다 넣어서 배포를 했어야 하는데 플루언트D는 기존에 남기던 대로 파일에 로그를 남기기만 하면 그 파일에 있는 로그들을 플루언트 프로세스가 알아서 읽어서 플루언트 어그리게이터에 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